이어서 하겠습니다. 땅 가격. 이제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땅 가격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매물이 없으면 부르는 게 땅 가격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수박도 그렇고 제철 때 나오지 않으면 수확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수확량이 많으면 가격이 낮아지는 거고 가치가 변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이 부족하니까 부족할 때는 비싸게 사고 양이 많을 때는 또 귀한 거지만 또 싸게 사용하고 이것처럼 매물량이나 타이밍이나 개발 단계나 모든 개발 현장의 그 개발지의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근데 가격도 자기가 정하고 평소 그런 분들이 나는 처음이에요. 몰라요. 근데 그건 다 내가 정해. 이게 헛똑똑이에요. 자기가 자기 늪을 파는 거라니까요. 일단 내 자금으로서 입체고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입지가 안 보이니까 그러죠. 입지가 안 보이면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보려고 노력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이 없다고 못 보진 않아요. 솔직히. 볼 수 있게 설명을 최대한 하지만 돼야 되지 이러고 또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해드리고 찾아주고 해도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 관점, 마인드, 해석 방법, 풀어가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반 투자만 큰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어디에다 적용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성공한 사람 계속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오셔서 이 말을 해요. 제가 땅으로 이때까지 부동산을 재미를 못 봤어. 근데 또 자기 스타일로 해요. 기가 막히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간절한 사람은 이 얘기가 들려요. 하지만 안 간절한 사람들은 이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럼 내 돈인데 내 맘대로 해야지. 내가 결정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전문가는 자기 단계에 자기 수준의 매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은 고객의 단계, 고객의 수준에 맞는 매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일반인하고 전문가하고 똑같은 수준이면 뭐 그게 전문가예요? 매물 보는 게 틀리는 거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점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런 점도 있겠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라도 제발. 그냥 너무 일단계적인 생각 없이 그냥 내 감정에 생각되는 그 순간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해야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때그때 불쑥불쑥 드는 감정에 지배를 받으시게 되면 감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이면 결론은 본인만 손해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그래요. 땅 안 사면 제가 손해라고. 저는 고객님 안 사고 안 사고 저는요 인생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저는요 여러분에 의해서. 하지만 여러분은 이 땅을 사고 안 사고 의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사면 안타까울 뿐이죠. 안타까우니까 설명해 주는 거지 팔려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이것도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주는 것 뿐이에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놓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못하고 알고 못하는 거야. 뭐 어떻게 그 사람 목이죠. 공부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거니까. 공부만 돼 있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고 그날 와서 그냥 한 사람 뭐예요? 공부를 충분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 공부를 하고 판단이 될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업료 낼 만큼 냈고 시간 낼 만큼 냈고 속앓이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하면서 그 과정을 가고 싶다. 그럼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거를 그냥 주위 사람이라고 할까 그냥 나 주변에 하는 걸 보면서 가지 내가 그걸 경험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요즘에 생각할 때 브랜드를 사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브랜드 아니고 내가 싸게 사고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고 브랜드를 사갖고 이 좋은 것을 계속 오래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틀린 거예요. 추구하는 자기의 그 소비 패턴이고 삶을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땅이라는 건 여러분은 쉽게 땅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기회가 바뀔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데 절대 안 보는 거예요. 돈이 되는 땅이 안 되는 거 여기서 그냥 국한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더 세부적으로 기간 대비 수익률을 따져야 하는데 그냥 사두면 돈 되겠지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얼마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또 이해는 해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이해는 하지만 자기도 이런 계산들이 조금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말도 50%, 자기 생각도 50%. 절충이라는 걸 좀 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이해 가고 납득할 수 있게끔 최대한 풀어버려야 돼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 있어요? 본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또 가서 물어보면 뭐예요?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거기도 또 만에 안에 실패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실패한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은 야 나는 이런 땅 사서 실패했으니까 넌 절대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여기서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다짜고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야 땅 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땅을 잘못 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건 내 인생을 항상 남한테 맡기는 거죠. 전문가한테 맡기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데 나 자신도 못 믿고 전문가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모르는 비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말하죠. 걱정하고 염려는 지나치게 심하게 걱정과 염려를 미래에 당겨서 하시는 건 뭐냐면 저주를 자기 삶 속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 의심이 돼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사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노력은 안 해. 그냥 주구장창 의심과 의문만 갖는 거예요. 확인하고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이건 참 내가 이가 아픈데 산부인과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산부인과 친구한테 너 의사니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가 아프면 몰라도 치과에 가서 물어봐야죠. 모르는 내가 안다고 산부인과 피부과 의사한테 물어보면 내 친구가 피부과 의사라고 야 내가 지금 이가 아픈데 이래를 그게 지금 맞는 거냐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전공 분야들이 다 틀린데.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싶을 때는 투자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맞고 여러분이 그냥 사용할 땅을 살 때는 중개사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자기가 잘못 찾아간 거 생각 안 하고 중개사들은 막 욕을 해요. 중개사 막 팔라고 말한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원을 잘못 찾아갔어요. 그분은 중개하는 걸 찾아주는 일인 거예요. 투자가는 돈 되는 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고요. 잘못 찾아간 건 생각 안 하고 다 중개사 다 누구 다 저한테 막 그 말하면 저는 막 뭐라고 해요. 남 탓하시기 좋아하는 분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걸 갖고 배우셔야 다음에는 이게 중개는 하지만 좀 다른 중개를 하는 사람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하고 그런 중개사를 찾아내야죠 또.
전문가도 딱 전문가도 자기 수준에 맞는 전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땅 가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앱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한 거 땅 가격에 말 때 되게 많은 사람 초보자들이 지금 이 사람이 얼마 사서 얼마,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 주고 사서 내가 수익을 얼마 벌 수 있어. 막말로 이 사람 한 배 벌었어. 나한테 한 배 벌었어. 근데 나는 3배 벌었어. 그럼 안 되네요. 여러분은 꼭 한 배 버셔야 돼요. 여러분 이론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해갖고 5만 원씩 벌었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고 수익을 냈어. 매도자가 전 주인이 나도 딱 5만 원 받고 했으니까 나도 5만 원. 그러세요, 꼴? 이게 무슨 논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콩나물 내가 사다가 시장에서 사다가 500원 1000원에 사다가 콩나물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콩나물국밥에 가서 콩나물이 얼마인지 아는데 왜 콩나물국밥 6,000원 7,000원 주고 사 먹냐고. 그런 분들 그런 걸 그 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통닭집 가갖고 통닭 원가가 얼마인데 지금 이 밀가루 들어가고 기름값 들어가. 근데 이걸 뭐 이거 이렇게 받아?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적합하진 않지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서 내가 10배야 5배야 3배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몇 배를 먹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격이 다도 아니야. 경험자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얘기가 너무 싫었는데 처음 있는 사람은 뭐든지 알려주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또 해주고 싶어도 말을 안 해. 왜? 다 뭐든지 부정적이니까. 그럼 그냥 많은 거예요. 그냥 그 용량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상대가 전문가도 편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들어보고 아니면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따뜻하게 조율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모르면서 뭐 그러니까 지혜가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맞은 거예요. 내가 모르면 그냥 모든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알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일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 알 수 있냐? 아니죠. 원리를 새로운 걸 터득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상황은 계속 바뀌고 뭐 모든 상황이나 뭐 어떤 상황이나 사람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거를 대하고 갖고 가고 응대하고 반응하는 것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거를 잡아놓으면은 계속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정확도를 높여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차피 또 2021년도에 디지털 화폐로 되면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막 이게 투자 부동산에서 경험 많으신 분은 지금 2020년 마지막 기회라고 해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날이면 일하면서 막 발이 닳도록 다니셔요. 기회인 줄 아니까. 내년에 더 없는 거 아니까. 절세도 못한다는 거 아니까. 절세를 하는 걸 가르쳐줘도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몰라요. 안 하면 되는 건데 막 그걸 또 막 부정적까지 해석을 하고 막 그래요. 아주 중요해. 그리고 이제 5번째 마무리. 첫 번째는 개발이 된 지역인지 개발이 될 지역인지를 구분하시라는 거. 그래서 3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현도시 구분하는 방법, 현도시에 붙어있는 신시가지 구분하는 방법, 아주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도시 3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또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돈이 되는 땅. 그러니까 내가 사서 100만 원대로 수익이 나는 땅, 더 안 오르는 땅, 1000만 원대 단위로 오르는 땅, 그리고 더 안 오르는 땅, 그리고 1억대까지 오르는 땅.
이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선택을 어떤 걸 하냐. 그걸 보시고. 자, 세 번째는 인구 밀집도. 다 이것도 모르겠다. 인구 밀집도를만 좀 생각하는. 여기가 시내야. 앞으로 신도시 시내가 되는 곳이야. 시외 지역이 되는 곳이야. 시내 아시죠, 여러분? 시내. 어느 지역이나 가면 시내 있잖아요. 막 북적북적하고 젊은이들 우리 이렇게 모여서 막 있는 시내. 시내가 될 곳이야. 신도시의 시내가 될 곳이야. 변두리가 될 곳이야. 시외가 될 곳이야. 이거 구분하라는 거야. 전원주택까지 저수지 같은 곳은 이 억 단위 되는 땅으로 돈 벌어서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왜?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들은 오르는데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 한계가 있는 땅들이다. 끊임없이 오르는 땅이 있는가 하면 한계가 정해진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선별할 줄 아는데 그거 인구 밀집도로 보시라는 거예요. 인구 밀집.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땅 가격. 땅 가격이 이 컴퓨터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최저에서 최고의 가격대 거래선에서의 내가 이 가격에 사면 이 정도 수익을 내가 볼 수는 있겠구나. 최소의. 왜? 최근의 거래가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보고 그걸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다가 아니지. 하지만 그 정도라도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망해서 뭐 이렇게 하면 못해요. 지금 뭐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 봐보세요. 경험 다 있는 사람 많아요. 아파트 부지 같은 게 100만원, 200만원대 사해서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 이제 시공해서 나오면 그게 1000만원, 2000만원 아니에요? 평당? 그러죠. 근데 여러분은 또 그 아파트 사잖아요. 그 수익을 여러분이 가져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시 투자를 해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남 눈에 다 보이면 그게 고객님이 초본들 고객님 눈에 그게 정말 노른자리 땅인가요? 여러분? 그런 땅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이 남들은 안 보일까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생각해서 내 눈에 보이니까 남들도 살 사람이 많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거야. 시내의 사거리 어디를 가나 다 거쳐서 가야 하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지나치고 여기가 시내야 하는 곳 그곳을 확보하셔야 돼요. 변두리는 그 다음인 거예요. 이 시내권이 신도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땅값이 딱 치고 올라가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치고 올라가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땅값은 서서 오른 듯 만 듯 만 듯 오른 듯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그걸 못 본다고 하세요?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걸 어떻게 보지? 인구 밀집 어떻게 볼까? 보셔야죠. 어떻게 해요? 다른 도시 지역들을 보셔야 하고 강남에서도 서울에서도 강남 명동 이런 데를 잘 보셔요. 어떻게 도로망당이 형성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팁을 주면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알아내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얘기 못 해주고 제가 중시하게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첫 투자하고 첫검인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그걸 갖고 해보시다 보면은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뭐냐, 전문가한테 나는 딱 파악을 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진짜 너 자신을 알라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 저는 거의 99%가 나 자신,
나의 단계, 나의 수준, 나의 상황을 인식하고 나의 그 약점도 인식하고 강점도 인식하고 이게 모든 수많은 일, 선택들, 일상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또 이게 또 중요해요. 나의 영역, 남편의 영역, 우리 가족의 영역, 부모의 영역, 내 자식의 영역. 왜 우리가 실수를 하냐? 친구의 영역, 스승과 제자의 영역. 이 선을 친숙해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경계 라인이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빈도가 높아져서 친해져도 고객은 고객이고 저는 저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영역과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의 영역과 개인 투자가의 영역의 한계, 그리고 나의 한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현업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건강이나 상황이나 시간들, 또 여유로운 일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짬도 못 내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또 성격도 빠릇빠릇하지도 않아. 뭐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들은 여기 이 땅이 그 사람한테는 최고의 땅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틀릴 수가 있어. 왜? 나는 이 자금으로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나 내 상황에 맞는 건 나한테 맞는 땅이 따로 있어요. 입지이면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지. 저 사람한테 줬다고 나한테 무조건 줬고, 어떤 사람은 여유 있고 좀 자금이 여유 자금이도 오래 놔둬도 되는데 근다고 해서 나도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 나는 긴급한 사람인데. 틀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내가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일단 지금 땅값이 매일같이 오를 때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6년 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평수와 원하는 입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할 사람, 워낙 없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 자리에 나오는 게 기다리고 있는다고 뭔 뾰족한 수가 있냐는 거야. 나온들 땅값이 올라가고 나오지 내 돈으로 또 할 수 있냐는 거야. 가장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돈으로 못하는 건, 내가 내 상황을 못하는 건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최대한 충실을 해야 돼. 오늘의 기회에 충실을 하면서 이 기회들을 쌓아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평소에 원하는 입지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외 계신 분들은. 근데 나는 근데 자기한테는 이게 큰 거죠. 개인한테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게 절대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 맞춰야 돼. 지금 투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때를 자기한테 맞춰요. 내 상황에 대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광의적으로 크게 넓게 말해서 물이 들어올 때 해야 돼요. 바람 불 때 해야 돼요. 내 상황이 되는데 바람 안 불고 물이 빠져버리면 뭐 하냐고요. 내 상황도 받쳐줘야지만 물 들어오고 바람 불 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상황이 되는 만큼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상황이 됐는데 물 없고 물 빠지고 바람 안 불 때 하는 것보다 훨씬 결과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되고 안 되고 보다는 더 중요한 건 현장의 상황이에요. 물 들어오고 바람 불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고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기 상황에 현장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마인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동산은 정말 중요한 경험자가 정말 중요해요. 왜?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이 상품이잖아요, 투자가. 근데
중개로 경험이 많은 거하고 남의 거를 사고 팔고 하면서 경험이 많은 거하고 자기 거를 투자로 사고 팔고를 많이 한 사람하고는 또 틀려요. 매물 보는 것도 틀리고요. 선호도가 완전 틀려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죠. 그게 내가 지금 이가 아픈데 피부과로 갈 건지 내과로 갈 건지 치과로 갈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치과로 내 상황이 지금 이가 아파. 근데 다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갔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저 병원. 그러니까 내가 이가 아픈데 내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지금 중개사한테 찾아가고 투자가한테 찾아가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투자는 투자가한테 해야 돼요. 관점이 틀려요. 매물이 틀려요. 중개는 중개사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러 가려고 하면 중개로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땅 사면서 투자도 하고 싶은 거죠. 아니죠. 투자는 투자대로 땅은 땅대로 해야 돼요. 그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아까 개발된 땅인지 개발될 땅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분리를 구분을 잘 하셔야 한다는. 이거 말고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게 나머지 것들이 받쳐줬는데도 이게 안 돼서 선택을 못하는 게 많아요. 땅 가격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준은요 매물량이고 수요와 공급.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쌀이 많이 나왔을 때는 쌀값이 싸요. 근데 쌀이 많이 안 나올 때는 어때요? 쌀값이 비싸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얼마였는데 지금 올해 이거 나 안 먹어. 나 안 해. 그죠?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대체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절대적인 거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막말로 소금같이 절대적인데 소금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난 소금이 절대적이단 말이야. 그런 절대적인 상품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땅도 절대적인 거예요. 왜요? 그 자리 그 위치 그 입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객님만 다 같은 땅일 뿐이지 그 입지 노른자 땅 1억 가는 땅은 그걸 보는 사람은 그 위치 그 입지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얼마를 주고라도 사요. 왜? 얼마의 수익 내가 막말로 10배를 주고 사도 내가 10배 20배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지금 현도시가 그런 투자잖아요. 상업용지 같은 경우 막 살 때 평당 1,000만 원 이쪽 저쪽 주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방에서. 그런 사람들 일반인들이 이해 못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돈 투자해서도 수익률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런 사람 거의 좀 드물죠. 계산을 잘못했거나. 그런 것들이 전자에 깔려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회, 인생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0.1%밖에 없어요. 그렇게 귀하게 한정된 지역에 한정되게 국가가 허가를 해놓은 땅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한정되어 있는 노른자의 0.1%의 땅이다 보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땅이에요.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땅으로 운명을 바꾸시라는 얘기를 계속 거듭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왜 여기 아니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또 그런 분들이 난 이게 다니까. 너무 이게 다이면 또 일도 줘도 들지도 놓지도 못하고 그래서도 못해요 또.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 이해는 하지만 들리니까 그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안 나온다라는 건 공감이 안 된다라는 거, 이해를 못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람의 관점 바꾸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람이 왜 1%의 생각이 바뀌면 어때요? 인생이 99%가 바뀐대잖아요. 그 1%를 못 바꿔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가는 투자하기 적합하게 바뀌었어요. 뇌가. 너무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그지만 이제 이 개인 투자가분들을
투자하기 적합한 내가 아니에요, 사고가. 그러니까 미스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관점을 바꾸고 시간에 뭐 막말로 매물을 많고 타이밍이 발목이고 그런다고 하면은 뭐 공부를 하면서 틈을 들는, 지금 이제 막 무릎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 무릎 올라가면 순식간에 허리 올라가 버리거든요. 이제 올라갈수록 빨라지고 폭등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에. 하고도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냥 기업들이 들어오면 딸랑 자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SK들 같은 경우는 370개의 기업들이 같이 관련된 업체들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 아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처음이고 아니면 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할 거면 어떤 거 할 거냐 이거예요. 1억 가는 거 할 거냐, 1,000만 원짜리 가는 거 할 거냐, 100만 원짜리 가는 거 할 거냐, 그거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널리고 널린 거 할 거냐, 귀한 땅 할 거냐 이거죠. 없는 땅 할 거냐, 0.3%밖에 없는 거 아니야, 2.8%밖에 없는 거 할 거냐, 84% 있는 거 할 거냐, 그건 거예요. 왜? 그게 수익률이거든요. 희소할수록 공급량에 따라서 어때요? 가격이 조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땅은 너무 쉬워요. 그냥 용도를 볼 줄 알면 용도의 기본적인 걸로 입지가 어느 정도 받쳐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A급 수준에서 골라놓고 용도를 골라놓고 투플로 갈 건지 3플로 갈 건지 그걸 또 결정을 하는 거잖아. 원 플러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이해 가시죠? 저가 뭐 어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인지 알고 찾아왔는데 금액은 너무 현저하게 정말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액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한정된 걸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상황에 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야 하는데 또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평수가, 모양이, 여러 가지 막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입지가 받쳐주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려요, 입지가. 근데도 입지가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러겠죠. 그러지만 가치 투자, 입지 투자를 해야만이 제가 말하는 인생이 바뀌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으로 하려고 한다, 입지가 됐는데 눈에 보인다, 그럼 돈을 써야죠. 남들 눈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돈을 쓰던지. 근데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야죠. 그런 그 타이밍에 그때에 대해서 매물량을 다 갖고 그거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투자를 의뢰를 하고 맡기는 것이 더 확률적으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더 안전하고 정확하고 확실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납득이 되시는 분은 납득이 되는 거고, 안 되는 분은 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어떤 새로운 거를 할 때 컨설팅이 문화화되지가 않죠. 근데 미국이랑 이런 선진국들 보면 새로운 분야, 새로운 걸 할 때 컨설팅 받아갖고 진행되는 것들이 의례적이에요. 투자하는 것도 가문 대대로가 투자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주면 그 돈을 갖다 불려주는 거예요. 그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 사람은 계속 돈을 불려주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고 수익률을 기대치보다 더 많이 내주면 또 보너스도 주고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일도 해, 투자 공부도 해,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 분은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분은 예를 들면 시간을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인간이요, 하나 할 때 하나 하지, 하나 하면서 두 개 멀티를 원래 못해요.
근데 간혹 보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 있어요. 그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 나는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그 상황을 해야죠. 투자가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럽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이게요, 여러분 인생에 소액 가지고 있는 꿀같은 기회입니다. 꿀같은 기회. 여러분들이 돈이 젊을 때 막 돈이 들어와요. 막 돈이 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 때 얘기해 주는 걸 안 들어요. 예를 들면 주변 분들이 해주는 말들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다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물가가 매년 오르는 그 수준의 수익률도 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소액으로 짧은 기간에, 그러니까 항상 요행을 바라면 덫에 걸린다니까. 돈은 조금인데 짧은 기간에 고액 자체가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있겠어요?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투자할 때 클레임이 걸리면 걸릴수록,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조금 걸려주는 게 더 안전하다. 쉽게 말하면 뭐 적합하진 않지만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은행에 갔을 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어째요 저째요 하는데 그만큼 복잡한 만큼 안전하다. 하지만 또 편리해지는 만큼 우리 정보가 그만큼 많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당을 해요. 왜? 이렇게 그 해킹되고 뭐 개인정보도 이렇게 되지 않길 원하니까 수고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층의 상황도, 이용하는 사람도, 그리고 사회의 관점에서도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인 사람은 자기 입장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봐줄 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때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객이지만 아주 드물다기보다는 이게 참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라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너무 실감을 항상 하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인격하고 비슷해요. 비례한다고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정말 많이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를 상대로 일을 하는 비즈니스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부자들의 관점이 뭐냐면 자기 입장도 생각하고 상대 입장도 생각하고 그 시장의 입장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의 시장.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좀 이게 조금 갖고 있고 이제 막 그런 분들, 시야가 좁고 관점이 이렇게 딱 좁아져 있는 분들은 한정되게 우물에 약간 갇혀 있는 분들은 어떠냐면 나밖에 몰라. 그냥 나만. 내 사장, 내 입장, 내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합리화, 변명으로. 처음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막 이걸로 계속 추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한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가 안 되면 성인이시니까 이제 뭐 선택의 자유를 주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뭐 더 설득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또 그러면은 생각해서 해주면은 막 그분은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지만 최선은 다해줘. 자료를 주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지만 관점이 아예 딱 막히신 분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저도 마무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돼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하냐. 그걸 꼭 꽁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하는 사람은 찍어보게 빨리 해주는 게 낫다니까요. 저도
진지 모드고 고지식히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럴 때는 오히려 뒤늦게 경험하는 건 빠른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꼭 그 정리